1958년 6월 23일 부산 해운대에서 태어난 설운도는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지닌 남자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마치 영혼의 구석구석을 뒤덮는 그림자와도 같았는데 그것은 외아들 설민재의 죽음이었다. 운명적인 교통사고는 1998년 비오는 어느 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민재는 익숙한 해안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통제 불능 트럭에 치였습니다. 운도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나쁜 소식을 접했고 그 순간 주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아들의 차가운 몸만 보였고 그의 눈은 영원히 감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마치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녀를 잃는 고통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살과 피의 일부입니다. 운도는 햇살이 좋은 날이면 해운대 바닷가에 혼자 앉아 민재의 손을 잡고 연을 날리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모든 작은 디테일을 기억한다. 연이 높이 날 때 민재가 크게 웃던 모습,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달리던 모습, 그리고 함께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겠다는 순진한 약속까지.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은 단지 기억일 뿐이었고 바다의 고요함은 그의 무력함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민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궁금했다. 일에 너무 몰두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잊었을 수도 있었다.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지만 그것은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듯한 잔잔한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부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설운도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부로 동해의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의 어머니는 국제시장에서 말린 생선과 김치를 팔아 한 푼이라도 벌어 4명의 형제를 키웠습니다. 운도의 어린 시절은 바다의 짠내, 해안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항구 옆의 허름한 나무집에서 보낸 추운 밤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서 벗어나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전기세를 낼 돈이 없어 가끔은 어두운 석유등 아래 앉아 있어야 했지만 그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1976년 그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시험에 합격했는데 전공은 해운대에서 온 가난한 소년이 이룬 업적이었다. 대학 시절은 집중적인 시험의 시기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운도는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집 나르는 일, 가정교사, 심지어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가끔은 흰밥 한 그릇과 소금만 조금 넣은 음식만 먹던 날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2년 우등으로 졸업하고 당시 한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조선업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부산의 작은 조선소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견습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심함과 창의성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1987년 29세의 나이로 10,000톤 화물선을 건조하는 프로젝트에 수석 엔지니어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어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경력의 정점은 1992년 운도가 설택이라는 회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년간 고용인으로 일하며 모은 소액의 자본과 절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야심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설택은 엔진부터 항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선박용 구성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거대 기업의 신뢰받는 공급업체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는 운도 씨의 전성기였다. 회사가 성장하고 직원 수가 2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의 이름은 한국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롤모델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폭풍처럼 덮쳐 그가 열심히 일해 쌓아올린 모든 것을 휩쓸어 갔습니다.
설택은 일련의 주문이 취소되고 고객들은 빚을 갚지 못하고 은행들은 대출을 거부하면서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운도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한 많은 추억이 담긴 가족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쌓인 청구서를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직원들의 신뢰하는 눈빛과 민재의 이루지 못한 꿈이 떠오를 때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는 끈기와 약간의 행운으로 2000년에 일본 회사와 주요 계약을 맺었고 그 덕분에 썰테크는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씁쓸한 실패는 2010년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운도는 재생에너지로 운행되는 선박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창조물을 꿈꿨던 민재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여긴다. 그 프로젝트는 야심적이었지만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자금은 중간에 바닥났습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자 설택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운도는 직원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무실에 앉아 민재의 사진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속죄하고 꿈을 이어가기 위해 설택의 규모를 줄이고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했으며 젊은 세대 엔지니어를 교육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서른도의 야망은 돈을 버는 것, 대기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이익 수치를 넘어서 엔지니어링 산업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2010년 실패 이후 그는 설택을 친환경 기술의 선구자로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수소 연료 선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산업의 미래를 위한 유망한 솔루션입니다. 그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연구실에 앉아 문서를 읽고 젊은 엔지니어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평범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그가 수년간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운도는 아들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인 민재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그는 2015년에 민재의 추억을 살리기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썰테크의 수익의 일부를 공학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금은 50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운도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이 기금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줄 때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민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고통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실을 희망으로, 슬픔을 동기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운도의 또 다른 열망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세계 해양공학 대회와 같은 주요 컨퍼런스에 자신의 이름과 설택이 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2018년 런던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여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앉았고 자신이 작다고 느꼈지만 결의도 굳건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룬다면 설택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해운대 출신이라도 세계 최고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확신으로서 생애가 끝날 때까지 추구했던 꿈이었습니다. 서른도의 연애사는 빛과 어둠의 그림이다. 그는 1980년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아내 김혜진 씨를 만났다. 혜진은 문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냉정하고 실용적인 성격의 운도와는 정반대로 온화하고 낭만적인 면이 있다. 두 사람은 책에 대해 논쟁을 하던 중 만났는데 그는 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가
감정의 아름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논쟁은 미소로 끝났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간의 연애 끝에 1983년 부산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을 증인으로 삼아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가장 달콤합니다. 혜진은 운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밤늦게까지 일한 뒤에도 항상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조선소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운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들어준다. 1979년 민재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더욱 완성되었다. 운도는 종종 아들을 품에 안고 혜진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1998년 민재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혜진은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날은 몇 시간씩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있고 운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에 몰두한다. 그들은 점점 멀어졌고 대화도 덜 잦아졌으며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은 이제 고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운도는 아내를 위로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싶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혜진의 눈을 볼 때마다 지울 수 없는 슬픔만 보였다. 혜진은 친구들에게 흔치 않은 고백을 하며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어준 그를 비난했지만 그가 나름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틈새에 가려져 있으며 서로가 공유할 수 없는 고통에 갇혀 있습니다. 운도는 때때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답은 영원히 멀어 보인다. 자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고 수치로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설